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궁금증을 확실하게 타파해드리는 보험타파입니다. 오늘은 실손보험 시리즈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실손보험 얘기가 나오면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실손은 필수 아니야? 오늘 그 말을 잠깐만 멈추게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돌려받는 착한 보험 수준을 이미 넘어섰고 지금은 정부와 보험사, 의료계가 동시에 손을 대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변화가 뉴스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여러분의 보험료, 여러분의 병원 이용, 여러분이 받을 보장 방식까지 직접 건드린다는 겁니다. 실손은 구조가 조금만 변경이 돼도 파급이 전국 단위로 번지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개편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꺼내는 순간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유리해지는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실손보험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핵심만 딱 잡아볼게요. 병원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집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일부를 부담하고 비급여는 환자가 100% 부담을 합니다. 원래 비급여는 가격도 병원이 정하고 환자가 내 돈으로 직접 결제를 하니까 남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이 붙는 순간 비급여는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환자는 어차피 돌려받지라는 생각이 들고 병원은 수요가 계속 들어오네 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같은 항목인데 병원마다 가격이 들쭉날쭉해지고 권유도 쉬워지고 꼭 필요한 치료와 받으면 시원한 치료의 경계가 흐려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도시치료,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 같은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그 치료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분은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데요. 문제는 구조가 필요가 아니고 이용량을 밀어 올리게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손보험이 그 비용을 흡수해 주니까 의료 서비스가 원래 시장에서 가지던 브레이크가 약해지는 거예요. 결국 누가 돈을 내느냐, 보험사가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입자 전체가 보험료 인상으로 나눠서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손보험료가 매년 오르고 나는 병원도 잘 안 가는데 왜 이렇게 오르지? 하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꺼낸 카드가 관리급여입니다. 급여도 아니고 비급여도 아닌 중간지대를 만들어서 가격과 횟수를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도시치료와 경막 외곽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같은 항목을 관리급여로 넣어서 병원마다 마음대로 가격을 부르지 말아라, 기준 만들고 관리할게 라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비급여 시장을 그냥 방치하면 실손 누수도 커지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압박이 생기니까 정부가 가격 통제 버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의료계 반발도 커지고 보험사도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럼 비급여만 좀 조이면 해결되겠네? 진짜 핵심은 그 다음이에요. 실손보험은 세대가 다르거든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그리고 이제 나올 5세대까지 이름만 세대지 사실상 다른 보험이라고 봐야 합니다. 어떤 세대는 자기 부담이 거의 없고 어떤 세대는 비급여를 많이 쓰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어떤 세대는 아예 보장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편을 한다는 말은 어떤 세대에 어떤 혜택을 어떻게 줄일 건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보험이란 건 원래 우연한 큰 손해를 공동으로 나누는 장치예요. 근데 실손은 구조상 작은 이용을 많이 쌓는 손해까지도 계속 품게 됐고 그게 누적되면서 전체 손해율을 위협하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엔 제도가 유지되려면 언젠가는 반드시 조정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이미 들어왔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또 하나 더,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사회안전망이라서 많이 쓰면 할증 같은 구조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면에 실손은 민간보험인데도 초기에 그 경계가 흐렸습니다. 그래서 예전 세대일수록 자기 부담이 낮고 이용량에 대한 페널티가 적습니다. 그러면 의료 이용을 많이 하는 일부가 이득을 크게 보고 이용이 적은 다수가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나눠 갖는 기분 나쁜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이 나는 병원 안 가는데 왜 보험료가 많이 오르지? 라고 느끼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게다가 실손은 보험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료 현장의 흐름도 바꾸고 있는데요. 비급여 수요가 몰리는 진료 과목은 수익이 커지고 필수 의료는 상대적으로 힘들어지는 왜곡이 생기고 있어요. 정부가 관리급여를 만지는 이유가
보험료 때문만은 아니고 의료체계의 방향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개편이 더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 의료계 반발도 더 거칠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격 통제는 환자 선택권 침해다라는 주장과 과잉, 고가 진료를 방치하면 모두가 부담한다는 주장이 정면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정리할게요. 1부에서 딱 기억할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실손은 이제 국민 대부분이 얽힌 구조 문제가 됐다. 두 번째, 비급여 실손 결합이 이용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해서 손해율을 밀어 올렸다. 셋째, 정부는 관리급여와 세대 개편이라는 투 트랙으로 동시에 칼을 대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2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내 실손은 몇 세대고 그 세대는 앞으로 어떻게 흔들리는가? 이걸 모르시면 다음 단계에서 선택을 잘못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 2부에서는 실손보험을 세대별 구조를 아주 쉽게 쪼개서 누가 왜 타깃이 되는지 그리고 5세대 얘기가 왜 나오는지 핵심만 정리를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세대, 2세대 얘기에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생각을 바꿀 만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그걸 모르시면 3부에서 말할 내가 뭘 선택해야 하는가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겠죠. 2부에서 진짜 판이 시작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돈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타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